일단 6번은 이게 약간 이 학교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게 약간 노력하는 어떤 애쓰는 모습이 보이긴 해. 문제들을 보면 이게 뭔가 신선한 어떤 표현, 어떤 신선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창작하는 문제 같은 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을 할 때 뭔가 좀 내신 문제들 치고는 좀 신선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노력이 좀 보여. 약간 좋은 모습이긴 하지. 보면 저 취업 집합을 A, B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도록 이랬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거지. 얘는 이제 4차 함수의 취역의 집합을 찾는다 이런 거니까 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이제 저게 무리함수니까 굳이 이제 교과 내용으로 치면은 고1 수학의 간접 출제 뭐 이런 거지. 약간은 직접 출제이기도 하지. 어떻게 보면. 저 무리함수 취역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첫 번째로는 뭐 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x 3승 그 다음 더하기 4x 제곱이야. 빼기 8x인가? 이렇게. 그럼 얘는 뭘로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인가? 맞아? 그러면 0, 그러니까 빼기 2랑 0이랑 1이랑 이렇게인가? 이렇게. 뭐야? 4차 함수지? 저 증가력 감소량에 대한 저 정도의 추측은 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얘의 치역은 난 저 극소값을 조사하면 된다 이거야.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무리함수 쟤는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오랜만에 그려보네. 저 무리함수 1,k야 이렇게. 그러면 저기가 꼭지점이고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고 치역은 k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 A 집합은 뭐 이렇게 할까? y는 이렇게. 그 다음에 B 저 치역 집합은 y는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의 즉 나는 이 함수값만 구해서 저 둘이 교집합이 없는 상태의 k값을 구하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뭐라 해야지? 너네로 하여금 이렇게 딱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기 딱 좋은 형태의 문제거든. 이게 왜냐면 지금 저 A랑 B랑 출발 시각이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매몰 비용 발생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 시험은 이제 끝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거지. 내 말은.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봐. 그리고 구하는 걸 보는 거야. 항상 말했잖아. 구하는 것. 구하는 걸 보잖아. 그럼 구하는 걸 보고 나면 내가 저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헷갈리는 지점이 있잖아. 저 지금 A랑 B랑 이 통과 시각이 다른데? 그러면 구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야. 됐지? 그러면 A가 P를 지난 지 A초 후에 만난다 이거잖아. 맞지? 근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자 봐. 지금 B가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A가 지났다 이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B가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A가 지났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할까?
어쨌거나 둘 중에 B가 먼저 지나간 거잖아. 그럼 B가 지나가는 순간을 제로, 즉 0초라고 가정을 해두면 됐지? 그러면 A는 쟤보다 항상 3초 늦게 출발했다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부터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산하면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봐봐. 저런 상태가 됐어. 그럼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거잖아. 만난다 이랬잖아. 저거란 말이야. 저 A의 위치 함수를 x1, 그 B의 위치 함수를 x2라고 하게 되면 내가 찾는 건 제가 0 되는 거 찾겠다 이거야. 그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상황의 문제들 몇 번 봤지. 내가 저 때 x1t 따로 구하고 x2t 따로 구하고 2를 빼고 이런 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까지 얘까지만 내가 잡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야. x1t 따로 구하고 x2t 따로 구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돼서 그런 걸 각각 구하겠다라고 했으면 뭐 오케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구했다 이러면 불필요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다 이거야. 이렇게 하겠대. 그러면 나한테 지금 주어진 함수는 얘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제 v1t 빼기 v2t 이렇게 됐지? 그러면 저 때 지금 얘네 둘이 맞지? 만나는 거? 그러면 제가 얘를 찾는 게 아니고 난 지금 기준이 3초부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V1T가 성립되는 건 T가 3일 때부터잖아.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럼 그게 얘 찾는 거잖아 이거.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3에 T 빼기 2의 제곱. 계산하기 편하네. 그치? 이거 X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럼 저 방정식에 t 값이 등장하겠지? 저 방정식의 근인 t가 만들어질 거야. 이거 적분하는 것도 쉽지. 이거 x 빼기 2의 3승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하는 것도 쉽지 이제? 그러면 저걸 만족하는 t 값 금방 구할 수 있지. 그럼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 만족하는 t 값을 찾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제 저 t 값이 나오고 나서 봐봐. 내가 설정한 이 t 값은 내가 원하는 얘가 저기서 구한 거에다가 3을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얘기하는 게 A가 P를 지난 지 몇 초 후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나는 3초부터 T 값을 만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저 T 플러스 3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답인 거지. 됐지? 인터넷 공부 다 같이. 일단 13번. 원점 출발하고 PQ가 그 PQ의 속도 함수가 각각 또 주어져 있어. 저렇게. 이때 아무튼 얘를 판정하래. P는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꾸냐. 그러니까 저 V1T가 그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냐 이거잖아. 그럼 저거는 바로 판정할 수 있기도 하지 너네. 맞지? 저 5에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 0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가 같도록 하는 거. 그러면 이런 거잖아. 그러면 저 때 이런 거지. 문제가 묻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거죠. 맞지? 그러면 제가 0,20인 거지? 이렇게.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어디 갔어? 4t 플러스 20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a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저 니은도 참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맞지? 0에서 4까지 저 v 속도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디귿.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 다시 만나게 하는, 다시 만나게 이러잖아 또.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또 계속 또 같은 걸 쓰게 되는 것 같다, 맞지? 근데 저 x1t 빼기 x2t라고 하게 되면 저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저때 저게 다시 만나게 하는 A 값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거지. 저 방정식의 근인 t가 하게 하는 A. 존재하도록 하는 저 A가 한 개만 있냐, 이렇게. 이 물음인가요, 그러면? 다시 만나도록 하는 A 값. 그러면 A 값이 변하면 저 만나게 하는 만나게 하는 상황이 없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이런 거야. 항상 저 얘기 하는 거지. 이게 왜냐면 지금 얘가 곡선이고 얘가 직선인 거잖아, 이거. 그러면 저렇게 전체로서 관찰을 할 거냐, 아니면 저 따로따로 관찰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자, 빡빡이 뭘로 관찰할 거야? 1번, 2번 이 두 개 중에 1번? 그러지 말고 왜냐면 그러니까 못할 건 아니긴 한데 말이야. 저렇게 되면 곡선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잖아, A라는. 이렇게 되면 이 곡선이 고정되어 있고 얘 직선을 변화시키면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0,20을 그 고정점으로 지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저 함수가 여기인가? 여기 뭐 5 이렇게. 맞지? 저렇게 되나? 맞지? 그 다음에 얘는 0, 얼마야? 0,20? 쟤 지나는 거 아니야? 교점이잖아, 이거. 맞지?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건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저 넓이 같도록 하는 A 값은 존재할 것이다. 맞지? 그러면 저런 A 값이 저거 말곤 없냐, 이거거든? 아니, 있을 거 아니야? 추측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어딘가 저렇게 넓이가 같도록 하는 A 값은 있을까? 넓이가 같도록 하는 저 T 값은 존재할 거 아닌가? 지금 말 그대로 추측이지? 근데 저건 사이값 정리로 인해서 간단하게 그 정당화 해볼 수 있기는 해. 왜냐면 잘 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저 넓이 값의 부호가 뭐가 될 건데 당연히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거 음수 낼 거 아니야? 맞잖아. 맞나? V1이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되겠네, 맞지? 노란색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맞지? 그럼 양수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음수잖아? 0 되는 건 이 사이에 저거 단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저건 하나만 있다, 모순. 그러면 디귿은 간단하게 틀렸다는 걸 할 수 있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평가원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변형을 했다 뭐 이런 거지. 근데 보면 저게 원본 문제에서는 4제곱이었나?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4제곱인 거에 이유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쟤는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 근데 평가원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 호기심을 좀 가져보긴 하는데 왜 하필 4제곱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긴 한단 말이야. 이 생각은 네거티브한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난. 왜 하필 4제곱이야, 씨. 이게 아니고, 왜 하필 4라는 숫자를 선택을 했을까? 고민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곱이라는 숫자를 선택해도 된단 말이야. 그 원본 문제에서도. 그래서 내가 내렸던 그때 이제 나름의 추측성 결론은 제곱이라고 하면 애들이 혹시나 계산하는 애들이 생길까봐. 이게 4제곱이라고 하면 선뜻 계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애들이 있긴 하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비율이 확 줄어든다 이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어쨌거나 극값을 갖냐 안 갖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난 저 도함수를 구한다 이거야. 저 도함수를 구하고, 그러니까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그냥 교과서에서 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g'x가 0이 되는 x값을 찾고 거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조사한다. 그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얘를 했을 때 도함수가 이렇게 쓰이긴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저게 빠르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쟤를 미분하는 걸 다시 빠르게 공부하면 된다 이거야. 저걸 미분할 때 이렇게 하잖아. 얘는 곱에 미분하는 거고 얘는 하나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미분하면 저게 이제 얘 곱에 미분해서 얘 뒤에 거 미분하면서 할 때 얘가 빼기 해서 없어지지 같은 애가. 쟤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되게 잘 내요 문제를. 정확하게 같은 논리의 그 식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구조?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나는 언제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A랑 X를 비교하는 어? 정적분할 때 A가 위에가 있다고? 아 그렇구나. 어차피 바꾸면 되잖아. 처음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었나? 맞지? 이렇게 돼 있는 건가? ft 빼기 fx.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짜증이 나. 그러니까 막 저런 거 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조잡하게 이렇게 막 변형하게 만드는 거는 쓰잘데기 없이. 저게 이제 내신의 한계야. 이게 막 저거는 막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응? x를 일부러 밑에 갖다 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아무튼 그래.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거야. 자 봐. 이게 위치 관계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둘에 이런 거지. 저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곱하기를 따로 볼 것이냐 이거야. 빡빡이 다시 한번 대답해봐. 위에 거 밑에 거 뭘로 할 거야? 밑에 거. 밑에 거? 왜? 저게 더 함수니까 응. 부호 변화만 관찰하는. 그러니까 이거잖아. 결국은 저 f'이 0되는 집합을 a라고 하고 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0되는 집합을 b라고 해봐. 그럼 a 합집합 b지. 그럼 생각해보면 na 더하기 nb 빼기 교집합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럼 나는 각각을 어쨌거나 관찰해야 되잖아. 저거 전체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이렇게. 그러면 나는 너가 0 되는 거랑 너가 0 되는 걸 관찰을 할 건데, 그러면 제 0 되는 것부터 관찰하는 게 쉽지. 간단하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야? 다음 12 x 3승인가? 12x 제곱 60x 36 12로 묶구나. x 3승 x 제곱 빼기 5x인가? 3이야. 금방 보이네 이거. 저거 1 넣으면 0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x인가? 빼기 3이야. 그럼 얘는 저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즉,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런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 1에서는 저게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 빼기 3에서만 부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난 얘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이게 약간 뭔가 사고를 할 때 비는 부분들이 생기거든. 이게 설명할 때. 그러니까 막 이런단 말이야. 얘를 미분해 보면 이게 원본 문제가 4제곱이었으니까 그 fx 4제곱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봤어야 돼.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게 4제곱이라고 주는 이유가 양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사고 과정이 뜬단 말이야. 아니 많은 아이들이 저기서 저 문제를 틀렸는데 그 사고를 못 했다는 거잖아. 그럼 그 간극을 메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저 교과서를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 사고의 간극이 메워져야 돼.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 내용 막 보고 내가 다 아는 건데 이거는 알지 당연히. 근데 잘 봐. 나는 이 방정식의 잘 봐. 내가 보는 교과서의 사고 체계라는 건 이런 거야. 저 방정식의 근을 조사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수투 교과서에 있는 저게 무슨 뭐 고1 내용의 방정식을 찾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저게 더군다나 몇 차인지도 몇 차인지 몇 차 이거? 8차, 9차인가? 저런 방정식을 풀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저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사라는 건 수투에서 도함수 활용편에 있지. 거기서 하는 게 뭔데? 처음으로 하는 게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잘 봐. 뭐라 그랬지 내가 지금?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 그래프라는 건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처음에 미분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미분하고 나서도 잘 생각해봐. 내가 그 얘기한 적 있잖아. 수투랑 미적분의 차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수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추측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랬는데 증가감소밖에 없다 그랬잖아. 증가감소는 뭘로 따지는 건데? 부호. 내가 저기서 봐야 되는 게 뭔데? 부호. 그러니까 넌 0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정확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복잡한 게 안 생긴다고, 내 머리가. 근데 저기서 자꾸 막 변곡점 이러고 뭐 이상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가득하면 저게 안 보인다고, 내 말은. 깨끗하게 안 보여요, 당연히. 나는 프로세스가 방정식, 교과서에는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그럼 그래프에 대한 건 당연히 도함수를 관찰해야 된다. 도함수, 수투에서의 도함수로부터 그래프를 추측하는 건 부호다. 잠깐 0 이상이네. 증가함수구나. 근데 저 A에서 함수값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이제 저때 꺼내는 거야. 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맞나? 아무튼 뭐 이건 필요 없고, 그렇지? 증가함수다 이거야. 됐지? 증가함수야. 그러면 그 문제에서 저 A 값을 구하래. A는 뭐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3이어야지. 무슨 말이겠어? 저게 만약에 뭐라 해야 되지? 저기서 1이라는 숫자가 돼버리면 1에서 또 그 값을 가져버리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맞나?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니까 저 교과서로부터 특히나 평가원 문제는 다 저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했을 때 교과서로부터 뭔가 체계적으로 단원의 서술에 따라서 사고를 펼쳤을 때 뜨는 구간이 없어야 돼. 절대로. 알겠어? 그 다음 일단 15번은 보면 저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문자가 3개고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뭔가 저런 조건이 나에게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거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이 결정 조건에 대한 생각이라는 건 그냥 디폴트로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건 있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저걸 전면에 내가 내세워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경우는 있잖아. 근데 이게 모든 문제에서 처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긴 해, 내가. 근데 언제나 결정 조건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이거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연속이래. 그러면 그럼 뭐야? 빼기 4 2b c 이렇게 4 쟤도 진짜 도라이야. 그럼 뭐야? 빼기 4 빼기 2b 더하기 c 이렇게. 맞지? 네, 이렇게. 근데 난 이미 등식 조건 2개를 찾았어. 그러면 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조건에서 부등식이 나오나 보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그러면 이제 설계는 다 끝났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자 줄여. 일단 여기서 뭐 할까? 2 더해. 이렇게. 맞나? 그러면 C가 4야. 그러면 이렇게 되나? 그러면 A제곱이 B. 그러면 이제 한 문자로 다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됐지? 그 다음에 저게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상황을 디자인해 보겠지? 전체적으로. 여기가 빼기 2고 이제 2 이렇게. 그럼 A제곱이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되나?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어쨌거나 저 연속함수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다 이런 거냐. 근데 그러면 저러면 극값을 갖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거지. 그럼 이런 거잖아. 저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잖아. 언제 극값을 갖지? 그럼 생각해보면 아 저러면 극값을 갖는 건가 보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저 2차 함수의 극대값이 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저런 부등식 조건이 나왔다 이거지. 그럼 나는 이제 모든 문자를 뭘로 바꾸면 되겠다 이제 B로 바꾸면 되겠다 이거잖아. 그러면 저렇게 되고 저 B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4니까 답은 금방 나온다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단 18번 얘는 저 보면 저 t 이상의 그 x 범위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면 저 gt가 뭔지는 알았다 그치? 그럼 fx equal 0이 되는 실근은 2개고 모든 실근의 곱은 0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저 f0은 0이라는 걸 하나 준 거지. 맞나? 아니다. 모든 실근의 곱은 0이다. 맞지? f0은 0이다를 하나 준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봐. 저 문제 자체가 지금 저 도함수의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fx라는 함수를 아무거나 하나 가정해서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지 조사한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러면 실근 2개 갖고 저 원점을 하나 지나는 그런 함수 하나를 가정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0이 어디 있을 거냐? 모르지. 근데 이제 나 조건을 보면 0에서 미분 불가능하대. 그러면 0을 저기쯤 갖다 둬본다. 일단. 그러면 잡아. t부터 최소값이잖아. 만약에 t가 있으면 그러면 이때까지는 최소값이 여기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넘어가면 최소값은 계속 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되지, 저거. 저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런 게 지금 안 되잖아. 미분 불가능한 점은 저기잖아, 지금. 그럼 잘 봐. 할 때 이제는 수정해야 될 거냐? 그럼 잘 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때 어느 정도의 추측을 해야 된다 이거야. 뭔가 수정을 할 때 왜 안 됐고 지금 저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 이거잖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였잖아. 저런 상태로 가정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주어져 있는 함수가 어디 갔어? 저런 함수가 gt 함수가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이제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나조건까지 통과지. 그럼 이제 내려가. g의 빼기 4는 마이너스 121이래. 그러면 이제 하나 알았지?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1이었지. 이제 알파 구하면 끝났는데 당연히 저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랑 얘랑의 동치 조건에 의하면 알파는 양수값 골라야 돼. 그럼 저기서 어쨌거나 얘 함수값을 만족하는 알파 값은 2개 나올 거냐? 저 제곱이잖아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알파값, 양수값 골라주면 답이다. 그러면 fx 다 결정되고 이제 답 구하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수정할 때마다 저런 간단한 추측 혹은 추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거야. 저게 왜 안 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저긴데 나는 0이라는 설정을 저기다가 했잖아. 그럼 저기가 0이려면 저러면 되겠다. 수정. 됐지? 심지어 하나가 200이 보자. 하나밖에 안 나와요. 100짜리. 일단 첫 번째는 저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라 그랬고, 그러니까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잖아. 이게 아무튼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합답형 후보랑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어떤 평가원 문제를 그냥 뭐 조금 조건 건드린 변형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근데 저 두 개가 그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내신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특히나 얘는 결국 내가 판정해야 되는 게 명제 참거짓이야. 그러니까 저 그 박스 구조 문제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가족관 만족하는 함수 찾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집합으로 찾고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의 전체적인 건 쟤잖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 명제 참거짓을 판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명제 참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과정으로 해도 된다 이런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의 수학의 지향점은 얘야, 연역적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런 거지. 이게 근데 수능에서는 내가 얘기했지만 저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100점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수학의 지향점은 얘긴 하지만 아니 저런 건 수학과 갈 애들이 해야 된다 이거야. 수학과 갈 애들이 저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수학과 갈 애들. 근데 이거 뭐 수학과 선발 시험이 아니잖아, 수능은.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완벽하게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건 수학과 오면 그때 이제 조지겠다 뭐 이런 거지. 응? 근데 다만 이런 거야. 이제 이 명제 참거짓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니까 가정해서 조사를 했어 이렇게. 그러면 저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저 조사한 상황이 저 보기 판정에 참이 된다고 판정이 됐거나 거짓이라고 판정이 됐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참이 되는 상황을 판정을 했다고 치면 혹시 다른 경우가 있나? 조사해야 돼 당연히. 아니 명제 참거짓이잖아. 이게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거랑은 달라요 당연히. 이거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하나로 결정된다 이거잖아. 근데 얘는 안 그래. 주어진 전체 집합이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의 원소를 내가 뽑아서 조사한 거잖아. 그럼 그게 그 경우가 참이 됐다고 해서 내가 저 명제를 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다. 이게 계속 이런 경우가 반복돼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굳이 따지면 이런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케이스 분류가 되어 갈 것이다. 이게 다른 거야. 뭐냐면 처음부터 케이스 분류를 한다. 아니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냐. 문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케이스 분류를 못 한다니까.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는. 조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도 봐야 되나? 이런 경우도 봐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어떻게 문제가 묻고 있는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냐고. 그럼 풀어본 사람들이 다 말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확하게 거짓 판정이 되는 발레를 찾은 거야. 그럼 넘어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막 이런, 내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발레를 잘 못 찾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저 발견적 조사를 거의 안 해봐서 그래요. 저런 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발레 찾는 게 되게 쉬워, 생각보다. 저런 조사가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발레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잘 봐. 그 19번을 봤어, 이제. 내신 기출이긴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저 원칙에 따라서 해봐. 가족관에서 F'X는 0인 실근이 A랑 0뿐이래.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이럴 때가 있어. 이게 나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가 아니면 약간의 불신을 갖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믿어보면서 풀어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0 이랬잖아. 그럼 나는 순서적인 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저기서. 그래서 저게 3차 함수잖아. 저런 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됐지? 저게 3차 함수잖아, 얘가. 이렇게. 맞잖아? 저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게 0A가 아니라 A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저렇게 먼저 생각하도록 유도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근데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은 해보긴 했어. 아니지롱, 뭐 이런 거 있잖아. 내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거에 막 딱히 뭐 크게 동요하지 않겠다. 내신이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럼 가족권 만족하는 거 찾았잖아. 이제 내려가. 이제 나조건을 봤어. 저 나조건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해. 그러니까 저걸 정적분을 해서 주어진 조건을 판정하겠다. 아니면 저 나조건에 있는 애를 미분하면 절대값 F'T는 F'T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저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F'은 양수야 이거잖아. 지금 얘 주어진 조건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나조건 통과.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 조건 양수 맞잖아. 그럼 통과. 그럼 저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내가 가정했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야. 스트레이트로 나조건까지. 그럼 이제 다조건까지 봐. 0에서 A까지 F'X dx 얘가 음수냐 이렇게 써. 그럼 잘 봐. 저 다조건에서 모순이야. 왜냐면 저 A에서 0까지 정적분 값은 0이, 그러니까 음수인 게 맞는데 저게 0에서 A까지면 저거 역방향이잖아 지금. 저 플러스 되지. 그럼 나는 잘 봐. 지금 이 가정된 함수가 가나 조건까지 만족하고 다조건에서 모순이 됐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정.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해봐 한번. 그러면 쟤는 주어진 조건 만족해 안 해? 이거 안 하지. 저 다조건 때문에 안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어진 조건 만족해?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이제. 다조건까지 모두. 그러면 난 저 박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집합을 찾았다 이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 된다 이거야. 그럼 기억 F'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저런 보기가 극값 같네 이제 이러면 난리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잘 봐. 그러니까 저런 건 자꾸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텍스트를 안 읽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에서 자꾸 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저 문장을 봤을 때 A에서 극값 이것만 꽂힌 거야. 근데 A에서 그럼 나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건 그냥 A에서 0 되고 부호가 바뀌면 극값 오케이 기억 참 이렇게 해서 틀리는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마침 구한 거 F'이고 지금 질문 문장의 주체가 누군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렇게 판정하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아니지. 이게 저 F'X가 A에서 극값을 갖냐 이랬잖아. 그럼 얘가 지금 F'X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0에서 t까지 fx dx가 0이 되게 하는 양수 t가 존재하냐 이랬잖아. 그럼 잘 봐. 저 니은번 보기는 이렇게 된다. fx에 대한 그래프를 나는 봐야 되지. 그러면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A고 여기 0이고 그럼 이제 생각해봐. 저 t값에 0이 들어가면 저 나 조건에서 난 x축 위치를 결정해야 되잖아. f0 더하기 fa가 0이지. 아니 왜냐면 난 지금 함수값에 조건이 있어야 x축 위치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말인데? 너랑 함수값을 합이 0이다. x축은 너네 둘 사이에 있어 이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0에서 t까지 fx dx를 했을 때 0이 되는 건 존재할 수 없지. 그러면 이제 니은도 거짓이야. 그러면 만약에 시험이면 근데 저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게 그냥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니은을 풀고 나면 디귿은 그냥 딸려 나오잖아. 이게 답을 3번, 그러니까 디귿만 참인 걸로 한 건데 니은을 판정할 때 디귿이 바로 판정돼.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보기를 저렇게 구성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쨌거나 가정, 조사, 수정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등장하면 그냥 수정한다 이거야. 근데 수정을 할 땐 반드시 어떤 추측은 해야지. 내가 조사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있잖아. 어디까지는 통과됐고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충족되려면 어떤 그래프면 될까? 간단한 추측을 해본다. 근데 거기에 매몰비용 발생될 것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추측해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함수 함수 추측할 때 나 조건을 쓰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 저 양변 미분한 거잖아. t에 관해서 양변 미분한 거지. 아. 그러면 어차피 fa는 상수잖아. 일단 20번 같은 경우는 구하는 게 이제 저거 구하라고 돼 있어. 맞지? 그럼 보면 g-5의 값을 구하면 된다 뭐 이런 거지. 근데 g-5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봐야 되긴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저 아이의 부호가 양수면 그대로 뽑아내면 되고 음수면 뭐 양수로 뽑아내면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저 gx는 k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극대값은 10보다 크대. 맞지? 그러면 어쨌거나 fx가 결정됐을 때 이제 gx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너를 가정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 오케이? k에서 극대래. 주어진 상황을 저렇게 가정해본다 처음에. 오케이. 저 fx의 극대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먼저 조사해본다 이거야. 그러면 저 f1이라는 건 당연히 저 극대값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긴 하겠지.
오케이. 얘는 10보다 크대. 아무튼 10보다 크다.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 나 조건으로 내려가면 gx 이퀄 10의 실근은 마이너스 2랑 알파랑 베타뿐이래. 마이너스 2랑 알파랑 베타뿐. 그러면 이제 저 나 조건에서 내가 관찰해야 되는 건 저 10, y 이퀄 10, 저 상수함수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거야. 맞지? 그러면 아무거나 저렇게 가정해봤어. 이렇게. 그치? 그럼 저렇게 했을 때 실근이 저 세 개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뭐였나? gx 이퀄 이제 gx는 저 fx 빼기 f1의 절대값이지. 그치? 그러면 y는 10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저 실근 gx 이퀄 10의 실근은 마이너스 2랑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야. 저런 상황을 가정해봤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저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저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근 3개를 넘어가지 무조건. 그럼 저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저걸 수정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y는 10 뭐야? 뭔 소리야? y는 10의 위치를 조정해보겠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너무 많잖아. 그럼 저 y는 10과의 어떤 fxy 교점의 개수를 줄여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정한 건 여기가 k였어. 이렇게. 근데 저 f1을 기준으로 저 함수를 접어 올렸을 때 여기가 아니야? 그때 저 y는 10과 교점이 3개 돼야 된다 이거잖아.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교점 3개가 되고 나 조건까지 통과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가 알파인 거고 여기가 베타인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들은 다 찾았고 이제 저걸 수식화 시키면 된다. 그러면 나는 fx로 식을 작성을 한다고 치면 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지? 저거 잠깐 마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되는 거지? 원래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을 테니까 이렇게 맞지? 그 다음 맞지? fx 그러면 내가 원하는 빼기 5 쟤는 양수값으로 나오지. 그러면 얘 구하면 저 알파 값에 관계없이 저 값이 일정하게 나와요. 그 답 구하면 돼. 얘가 보면 빼기 5 넣으면 얼마지? 9. 그러면 맞지? 어디 갔어? 1 들어가면 얼마지? 응? 어디? 이거가? 이렇게인가? 그럼 이렇게인가? 맞아. 보이지? 없어지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신동이잖아. 저 문제에서 그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나 조건에 있는 저 워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교육청 문제에서 아무튼 저런 이슈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지금 보면 저 나 조건이랑 다 조건은 표현이 다르잖아. 표현이 다르지.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저 나 조건을 해석할 때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극값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극값이 두 개다. 이런 경우는 극값이 세 개다. 이게 아니야. 이거 극값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극값이 하나, 둘, 세 개인 거고, 이러면 하나, 두 개인 거야. 극값이라는 건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값이잖아. 극값.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저 다조건으로 표현해야지 당연히.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극값을 갖는 x 좌표에 대해서 저렇게 뭐 코멘트 해준단 말이야. 저런 것들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 극값의 개수라는 건 저 다조건처럼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나조건에서 그렇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편이거든. 저렇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다 넘어갔을 때 뭐야, 왜 표현이 달라? 그럼 나조건이 내가 생각한 표현이 아닌 건가? 이렇게 수정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텍스트를 안 읽는 버릇을 해버리면 저기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나조건과 다조건의 표현 자체가 아예 다른데 지금? 저걸 같은 표현으로 갑자기 퉁쳐버리잖아 또?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나가는 내가 거의 이제 오류에 오류를 자꾸 범하게 되는 거지. 이러면. 그럼 이제 답이 산으로 가지. 그러면. 이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안 찾아져요. 저러면. 안 찾아져. 당연히. 그러니까 극값이 두 개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문제가 너무 이상해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극값이 두 개라 그랬고 1에서 극소라 그랬고 합이 빼기? 그럼 나머지 하나는 빼기 3인가? 문제가 좀 이상해지잖아 그러면. 응? 가정하는 거지. 1에서 극소래 여기.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잘 봐봐. 이게 여기서 이게 뭐 굳이 이렇게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뭔가 빠뜨리고 뭐 하고 이런 게 한단 말이야. 저 hx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지점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으나 y좌표는 두 개다 이거야. 서로 다른 y좌표 극값은 두 개다. 그럼 어쨌거나 얘의 극값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런 집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려면, 저 fx의 극값을 두 개 다 포함하는 경우랑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랑 뭐 빵개만 그러니까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저 빵개가 된다는 건 저 극대극소를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겠다 이거잖아. 그러면 어디야? 둘 중에 큰 놈을 택한다 이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gx가 저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삭제되지 그러면? 됨? 그러면 저렇게 된다고 치면 뭐 저런 식이어야 돼. 저 극값을 포함하면 안 되잖아. fx의 극대를. 그럼 극대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극대 극소 중에선. 그럼 저것도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간단하게. 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얘네 둘 다 포함한다고 치면, 잘 봐.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5짜리인 직선을 집어넣어서, 됐지? 극값의 y좌표는 두 개만 튀어나와야 돼.
저렇게 할 수 있지 이제.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hx라는 애가 그럼 서로 다른 극값은 두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고 극값은 전체 세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저 가나 조건 만족하는 애는 찾았다 이거야. 그럼 이제 다조건으로 넘어가. 극대 극소가 되게 하는 a의 합은 마이너스 1에 넌 몰라. 이렇게 뭐 알파라고 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 몰라. k라고 해. 최고차항계수 1이지. 그러면 저러면 문자가 두 개야? 결정 조건은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저러면 문자가 두 개지. 그럼 난 등식 조건 몇 개 찾아야 되는데? 두 개 찾아야 돼. 그러면 등식 조건 두 개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거 알파로 나타낼 수 있지. 맞지? 저거 미분에서 0되는 x값 찾으면 저거 알파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뭐 베타라고 하자. 얘 마이너스 2라 그랬지. 얘는 알파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인 거야 지금. 그럼 저기서 알파 값이 등장해. 맞지? 그왜 x 마이너스 1 제곱 x 마이너스 k예요? 알파. 진작 말해주지. 빡빡이. 됐지? 그럼 저기서 알파가 나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저 직선 위에 점이잖아. 그러면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끝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계는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결정 조건에 대한 설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 필요하고 그 식 두 개가 저기서 어떻게 등장을 해야 되는 건가 설계하고 설계됐어? 이제는 그럼 난 스테이트로 계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된 거지 여기까지?